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작정하고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지금은 며느님이 작정하고 괴롭히며 산다는 사연인데요. 참 재밌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부전화 못 받아서 죽은 귀신 붙은 시어머니 참 많죠.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렇게 대응해서 안부전화 강요에서 벗어났습니다. 만약 안부전화 강요에 제가 내내거렸다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2년 된 아줌마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시어머니라는 자리가 며느리는 본인의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리인가 봅니다. 적어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랬어요. 며느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사람인가 봐요. 어차피 욕먹을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욕먹자 생각하고 행동했죠. 이런 생각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년이나 속 끓이다 결심했으니 저도 참 바보 같네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막말하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놀려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 잘해요. 제가 둘째 며느리인데 저에게만 말도 안 되는 잔소리와 참견을 하셨죠. 2년 가까이 그런 것을 참고 산 것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겠죠. 결혼해서 신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는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해댔으니까요. 너무 황당한 게 그렇게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안 한다고 뭐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는데 저는 저대로 따로 또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건지, 일단 전화를 안 한다는 잔소리로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이 잔소리와 트집 잡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쩌다 있는 일이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매일 전화할 때 마다마다 그러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어머니는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거겠죠. 남들 있을 때는 개념을 챙길 줄 아는 분이 전화로는 그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니 결심하고 저를 괴롭힌 것밖에 안 되죠.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시어머니와도 자연적으로 인연이 끊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 전화 강요도 없어질 테고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싫었어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매번 첫마디가 너는 왜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없냐? 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하려 해도 어머님이 매일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2년 가까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한 말대꾸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본심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저를 화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몹쓸 짓을 제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엄청 화목했어. 이 말씀 정말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저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과 연 끊고 사는데 화목했다고요? 이 말을 했다가 저 시댁에서 천하의 쌍년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먼저 저에게 쌍욕을 남발하셨어요. 그런데 쌍욕을 듣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열받게 하려는 저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게 그렇게 욕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럼 어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안 드린다고 항상 뭐라 하셨어요. 아버님은 제가 전화를 드리면 바쁘다고 전화 자주 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가끔 얼굴이나 보면 된다고 하셨고요. 이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에 초대를 안 한다고 뭐라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허락도 없이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찾아오시는데 초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도 모르냐? 시부모를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다. 이러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했죠.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른 채 하고 사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살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전화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남편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아직 계시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장남이시고요. 둘째 작은아버님이 할머님과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시어머니에게 맏며느리로서 도대체 왜 시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건지 여쭤봤어요. 대답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안 모시더라도 찾아는 뵈야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니냐고 집요하게 얘기했고요. 저희는 아이를 좀 더 있다 갖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왜 안 생기냐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배란일 맞춰서 하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대놓고 그렇게 부부관계까지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천박하다 그랬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었는데 저는 계속 천박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그런 천박한 소리 하시려거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열받으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천박하다는 말 듣고 며칠 알아누우셨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천박하다고 했다는 말을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대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엄마 진짜 천박하다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아들까지 그렇게 나와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넘어가서 시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상황 파악을 하게 되었고 점점 제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넌 시댁 얘기 남편에게 옮기고 그러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본인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하니 위기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너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 되겠니? 벙어리 3년 몰라? 이러길래 어머니 땡땡씨가 집안일을 몰라서 되겠어요?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아들 불효자예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습니다. 불리하면 외면하는 시어머니 참 유치원생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산 것이 분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이 즐거운 세상 100세까지는 살아야겠다는 말씀 듣고 솔직히 저 소름 돋았어요. 남편 담배 피우는 것도 시어머니에게는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네 남편 담배 끊게 해라. 다 너 하기 나름이야. 이러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번 제가 시어머니에게 근데 아버님이 예전에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셨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너무 아버님을 답답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게으르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다 바람을 피우신 거 아니겠어요? 이랬는데 시어머니는 또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더 열받게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나 봐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할 말 다 해서 끊었다 이러시길래 근데 어머니 젊으셨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신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철이 없어서 바람을 피운 것이라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남편은 여자가 잘하면 바람 안 나요. 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이 나신 거예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어요? 했고 시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좀 시어머니를 열받게 해드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했죠. 어머니, 땡땡씨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만 있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너무 양심이 없어요. 어머님이 30년 넘게 양심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아이나 잘 가르쳐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하던 거 그만두셨어요. 전화가 거의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를 약 올려드리고 전화 끊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그때는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세뇌가 되어 있던 때라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본인 엄마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생트집을 잡으며 남편에게 이상한 고자질을 하면 남편은 제 편에 서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고 놀리고 하는 며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열받게 해드리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아버님 생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와 나중에 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땡땡씨가 차남인데 왜 어머님과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주버님이 모실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이랬더니 아주버님이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하시길래 저는 작은 어머님처럼 못해요. 어머님은 맏며느리인데도 시부모님 모른 채 하고 사시잖아요.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부모님 안 모시죠. 이혼하면 이혼했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뭔 말씀인가를 하시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가 안 오고 있네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막말하는 사람은 막말로 받아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이 되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며느리 괴롭히는 재주를 타고난 시어머니인데 우리 시어머니 제가 괴롭히며 잘 살게요. 고부 갈등은 남편이 등신일 때 생긴다는 말이 딱 맞네요. 쓰니님은 말 받아치는 센스를 타고난 분 같습니다. 멋지세요.